다세주택을 개인 명의로 취득해서 매도할 때 세금이 절세하는 방법이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렇게 준비해 놨으니까 자 한번 보시죠. 이게 이렇게 다세주택을 개인 명의로 취득해서 그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지금 같은 경우는 개인 같은 경우는 제일 절세가 되는 방법은 2년 이상 보유하다가 비과세로 3억 6천에 매각할 때 수익률을 계산하면 이 비과세 가니까 굉장히 많겠죠. 근데 2년 이상, 그리고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보유만 해서는 안 되고, 보유만 해서 되니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거주 요건이 추가됐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반드시 2년 거주, 2년 보유 요건, 당연히 보유 요건을 갖춰야만이 9억까지 비과세 된다. 그래서 개인 명의로 살 때는 1가구 1주택으로서 만들어 가지고 비과세 혜택은 반드시 봐야 됩니다. 또 일시적 2주택까지 가가지고 하면 더 좋죠. 자, 그래서 총 취득 가격이 3억 1,690만 원이다. 왜냐면 낙찰 가격이 3억 1,290만 원인데 소유권 이전 비용까지 합치니까 1.2% 계산이니까 400만 원 계산했고, 그래서 3억 1,690만 원인데 취득 시 현금 투자비는 9,790만 원을 왜냐하면 3억 1,690만 원에서 70%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2억 1,900을 대출받았죠. 그런데 이 대출 이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이래가지고 이제 현금은 9,790만 원이 들어갔지만 낙찰 총 취득 금액은 3억 1,690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년 뒤에 비과세 혜택을 보면서 양도후 예상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가 계산해 봤더니 양도 금액이 3억 6천만 원인데 총 취득 금액은 3억 1,690만 원이었죠. 요거처럼. 매도시 중개수수료를 갖다가 0.4% 정도 계산하니까 180만 원 나왔고 0.5% 계산했죠.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보니까 이거는 9억까지 비과세니까 세금이 없어요. 그 대출이자가 얼마냐? 2억 1,900만 원 대출에 대해서 3% 하니까 1년에 365일을 나누니까 하루에 18,000원. 2년이니까 730일 곱하니까 1,314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816만 원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중개수수료 180만 원하고 또 대출이자 1,314만 원으로 이제 우리가 양도 차익을 총 양도 금액이 3억 6천만 원이고 총 취득입이 3억 1,690만 원, 중기 180만 원, 그리고 대출이자 1,414만 원 빼고 나면 양도 차익이 2,816만 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9,790만 원을 투자해서 2,816만 원을 이익을 내니까 28.76%의 높은 예상 수익이 나왔죠. 이렇게 개인명으로 취득할 때에는 비과세 혜택을 보면서 팔면 수익이 높아지죠. 자, 이런 걸 갖고 어떻게 하냐? 내 집 마련도 하고 부족한 연봉도 경매로 채우는 채워라 시리즈 2가 되는 거죠. 다세주택을 내 집 마련해서 2년 동안 거주하다가 비과세를 팔아서 2,816만 원이 수익이 발생했다. 연 단위로 소득을 따지면 1년에 연봉이 1,408만 원이다. 그 연봉을 월 단위로 나누면 월봉 117만 원이다. 계산은 부족한 연봉도 채울 수 있고 월급과 같이 써서 그 전략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양도세를 일시적 2주택으로 보유 시 비과세 특례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소득세법 155조에 있는 내용인데요.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한 주택은 3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렇죠.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는 종전주택이 2013년 5월 20일 날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꼭 365일이 지나야 됩니다. 지나서 2014년 5월 20일이니까 3월 366일째죠. 이때 사야 됩니다. 1년이 반드시 경과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조주택 2년 이상 보유하고 이제 그 매각하면 신규주택은 없는 거로 보고 비과세가 되죠. 그래서 종조주택을 팔면 이 양도세가 계산할 때 신규주택은 없는 거로 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이 이렇습니다. 조정대상 밖에 있는 물건은 지금도 이렇죠. 그러나 조정대상 내 지역에서는 그런데 이러다가 이제 보면 이 3년이라는 게 2년이 줄었죠. 2년으로 우리가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가지고 또 아니 2018년 9월 며칠인가요? 그때 발표한 내용에 보면 이 그 우리가 그 2년 이내에 신규주택 이게 3년이 아니라 2년이 줄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 일석이주택으로 하려면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죠. 저 책은 이제 작년에 나온 거기 때문에 바뀌기 전에 이렇게 일석이주택은 이렇게 쭉 가면 이런 거죠. 기존 주택, 기존 1주택자죠. 1가구 1주택자가 예를 들어 2010년 1월 10일 날이라고 이 기재를 하죠. 너무 낮지 않으니까 2016년 1월 10일 날. 이러다가 기주택자가 1년이 지나서 1년이 지나면 2016년 1월 11일이죠. 반드시 그 새 주택을 취득하죠. 이 주택은 A주택을 취득하다가 새 주택 B주택을 취득하죠. 취득했다면 반드시 이 기간이 365일을 지나야 되니까 366일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 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A주택, 종전주택을 A주택을 처분해야 되냐, 처분하냐. 지금은 2년 이내에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처분해야만이 이 주택이 없는 걸 보죠. 그런데 이게 2년 때 처분하지 못할 때 그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수탁하면 됩니다. 자산관리공사에 수탁하면 돼. 그 수탁을 2년이 지나기 전, 2년이 730이죠. 73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을 의뢰하면 되죠. 수탁재산에 이 수탁 이 재산으로 맡기면 되죠. 그러면 언제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본다. 여러분이 2년 이내 못 팔면. 이런 제도가 왜냐면 과거에는 1년이었습니다.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3년이 늘어났다가 다시 2년을 줄어든 거니까 그렇게 억울할 건 아니죠. 반드시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거는 새 주택을 살 때 366일 이후에 1년이 초과, 그러니까 365일이 지나야 되니까 360일 이후에 취득해야 된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제 그 2년 이내에 팔아야 되고, 이 기존 주택 취득한 날부터 이게 전체가 2년이 돼야 된다. 2년.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년 거주, 2년 보유 요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정대상 밖에서는 2년 보유만 하면 된다. 이렇게까지만 우리가 아시고 계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을 그 2년 내에 못 팔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수탁해라. 이게 수탁재산. 한국자산관리 전화해서 수탁재산 양도세 비과세 때문에 수탁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여러분 1588-5321로 저희 전화가 오면은 자세하게 콜센터에서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1588-5321 잘 기억 못 하신다고 이렇게 1588-5321로 전화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이렇게 1가구 1택 같은 경우는 일시적 2주택을 우리가 세금을 절세하려면 2년 거주 요건,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1가구 1주택자가
이제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춰가지고 비과세 9억까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시적 2주택을 잘 이용한다면요. 한다 그러면 1년마다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죠. 1년마다. 이러한 혜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투자자라면 일시적 2주택 이 보유로 비과세 특례 조항을 갖다가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비과세가 아니고 1년 이상 보유하다가 일반 세율로 3억 6천만 원에 팔았을 때 어떨까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 취득 금액이 3억 1,690만 원, 낙찰 금액이 3억 1,290만 원에 소유권 이전비가 400만 원, 그 다음에 그 취득 시 현금 투자가 979만 원, 9,790만 원이고요. 은행 대출금이 2억 1,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1년 이상 보유하다가 일반 세율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양도 금액이 3억 6천만 원입니다. 총 취득 금액은 3억 1,690만 원이고 팔 때 중개수수료가 들어가겠죠. 180만 원.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니까 474만 원이 나옵니다. 이 양도세를 어떻게 해야 되냐? 밑에 부분 제가 계산을 다 해놨죠. 양도 가격이 3억 6천만 원입니다. 총 취득 금액이 3억 1,690만 원이고 팔 때에 중개수 180만 원.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4,130만 원이 나옵니다. 뭐 1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 게 없는 거죠. 영원이 되고.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냐면 이제 4,130만 원입니다. 여기다가 1년에 한 개인당 그 250만 원이죠. 부부 공동소유면 각각 250만 원씩 기본공제 받을 수가 있죠. 빼고 나면 과세, 양도세 과세 표준액이 3,880입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6에서 42% 계산했는데 이제 그 지금 같은 경우는 15% 곱하기 누진공제 108% 이게 누진공제로 계산하면 일일이 6에서 42% 계산하지 않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보면 누진공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누진공제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이 뭐 3억 원이 나왔다. 양도 차익이 3억 나오면 돈 많이 버는 거죠. 이럴 때 1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1년 미만은 무조건 40%가 되는 거죠. 이거의 10%가 옛날 주민세, 구주민세죠. 지금은 이제 지방소득세. 그러나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다. 이상 할 때는 6에서 42%가 되죠. 그러면 3억이면 예를 들어서 1200만 원까지는 6%가 되는 거죠. 6%. 그리고 1200만 원에 초과되는 거하고 4200, 즉 3200만 원이죠. 이 3200만 원까지는 15%죠. 15%. 이 비율 세율이 좀 조금 그 다음에 이제 4200만 원에서 8800까지는 24%. 그리고 88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는 30%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1억 5천에서 조금 이게 이러면서 3억까지는 뭐 35%, 3억에서 5억까지는 40%, 5억을 초과가 되면 42% 이렇게 되죠. 이 세율이 조금 숫자를 좀 잘못 썼다도 이해하세요. 제가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3억이면 여기까지 이거 다 계산을 해야죠. 어떻게 되면 1200까지는 6% 계산하고 3200까지는 15% 계산하고 이렇게 4600만 원까지는 23%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이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누진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여기 15%면 이 누진공제가 여기에서는 누진공제가 108만 원이 돼. 이 108만 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 총 4200만 원까지를 15%로 계산했다면 이 4200만 원 중에 1200만 원은 6%로 계산해서 세금이 나오죠. 그 세금하고 15%하고 그 사이의 차이점이 이 108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4,200만 원이다 그러면 4,200만 원에다 곱하기 15 곱하기 빼기 누진공제 108만 원 이렇게 계산하죠. 이걸 1,200만 원까지 6%, 3,200만 원까지는 그 어디야? 여기 4,200에서 1,200이면 4,600이죠. 그러면 3,400까지는 뭐 15% 이렇게 계산하는데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누진공제로 계산하면 돼. 이 누진공제 같은 경우는 바로 계산된 도표가 있으니까 그거 하나 여러분이 이제 복사해가지고 그냥 계산 들고 다니면 계산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그 사진 갖고 계산할 때 보고서 그냥 계산하지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무사도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누진공제로 하니까 여러분도 누진공제를 잘 이용해라. 자, 다시 보면 그래서 누진공제 108만 원을 이제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양도소득세 금액이 4,474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에 10%가 해당되는 47만 4천 원이 지방소득세가 되는 거죠. 옛날에 그 주민세죠. 지금은 지방소득세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납부해야 할 금액이 요거 더하기 요거 그러니까 거의 뭐 한 510만 원 정도 되죠.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1년 동안 현금 투자 대비 수익률을 계산하면 2,951만 6천 원이 나오는데 현금 투자는 9,790만 원 투자해서 투자 수익은 30%로 예상 수익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 사례를 2년 보유하고 비과세 혜택을 보는 방법과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 이런 방법을 갖고 선택하면 된다. 근데 이걸 갖다 1년 미만에 계산했다면 생각하기도 두렵죠. 왜냐면 이게 지금 15% 계산하는 게 무조건 40% 계산하니까 세금이 엄청 높아지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개인 명의로 취득할 때는 최소한 1년 이상 보유하다가 팔아야 된다. 여기 1년 미만에 이제 보유하다가 파는 것도 나오네요. 해면 계산하면 얼마냐? 세금을 양도소득세가 얼마냐 하면 1,500만 원. 근데 1년 이상만 보유하고 다 보면 팔면은 이 양도소득세가 그 474만 원인데 2년 1년 이상 1년 미만일 때는 얼마냐? 40% 때리니까 1,552만 원이 돼서 수익이 2,260만 8천 원밖에 안 되죠. 그러나 이게 1년 이상 됐다고 하면 수익이 얼마냐? 2,951만 6천 원이니까 거의 한 700만 원 정도 소입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때 뭐 양도세 계산 같은 경우는 이런 지금처럼 계산하면 되니까 총 양도 금액이 3억 6천만 원인데 총 취득액이 3억 1,690, 중개수 180, 그 양도 차익이 4,130만 원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없고 또 이 그 기본공제 250 빼니까 3,880에다가 기본 세율 40%, 1년 미만이 40 계산하고 되면 1,552만 원이 양도 소득세가 된다. 거기에 10%인 152만 5만 2천 원이 지방소득세로서 이 총 납부할 거는 한 1,600 얼마 되죠. 그래서 양도 순이익이 2,260만 8천 원에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개인 명의로 취득해서 팔 때 우리가 이제 개인 명의로 취득해서 개인 명의로 취득해서 팔 때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비과세 혜택을 보도록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이제 비과세 혜택을 보는 게 두 가지죠. 1가구 2주택을 2년 동안 거주하고 2년 보유해서 비과세 혜택을 보는 도 있고 일적 2주택에서 1년마다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두 가지를 다 이용을 해야 세금이 절차가 됩니다. 이번에는 최소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중과제도 10%가 있으니까 조정 대상 밖에 있다 그러면 그 1가구 1년 이상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6에서 42%가 되는 거죠. 근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라고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이상만 가지고 있다면 6에서 42%인데 중요한 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자이면 10%가 중과되고 3주택이면 그 20%가 중과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중과를 잊어버리지 마. 그렇지만 조정 대상 밖에서는 1년만 가지고 있으면 6에서 42% 세금만 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개인 명의로 취득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보냐,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보냐, 아니면 1년 이상 보유하냐, 아니면 1년 미만에 파냐, 또는 거기서 조정 대상 지역이면 중과 대상이 10%냐 20%냐,
아니면 조정세 밖에서 중과되지 않느냐 이걸 판단해서 개인 명의로 살 것이냐 지금부터 다음에 얘기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이 법인 사업자로서 세금을 절세하느냐 이 부분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서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 명의로 취득해서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 같은 경우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은 이거로 줄이겠습니다. 다음은